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기믹장 방송 양기자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12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천 유나이티드 20주년 특집 비상 2부고요. 오늘도 백승 감독님 그리고 삼군님, 정군님, 해리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2005년 이후 비상 그 후인데 비상 그 후면서 2006년 시즌부터 볼 건데 사실 항상 그렇지만 어느 한 시즌이 좋으면은 보통 이게 그대로 이어가면 참 좋겠지만 내려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포모너 징크스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뭐 예술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스포츠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아니죠. 스포츠로 치면 그냥 윈나우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맨시티 같이 돈 많고 선수를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팀은 그쵸. 선수가 잘해서 다른 팀으로 떠나도 그걸 채울 수 있는 그게 그쵸. 있으니까 근데 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스쿼드 중에서 소위 말하는 왕조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대체 자원이 있으니까 비결이 있는 빅클럽 팀들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인천은 시민구단의 특성상 그게 어려운 수밖에 없었으니까 2005 시즌이 끝나고 웬만한 선수들이 다 팀을 떠나게 되는 거죠. 다 보냈죠. 거의 다 보냈고 뭐 세미르 아기치 시작해서 다 보냈고 등등등 여러 선수들 서동원 선수도 성남이라로 넘어갔고 막. 왜 그렇죠. 수원도 라돈? 아니, 나도는 좀 오래됐죠. 나도는 좀 이후였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나도는 그때 2006년에 폼이 떨어졌고 그래서 2006년 시즌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9위였고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서동원 선수도 성남으로 네. 떠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됐고 2007년에는 또 장혜룡 감독이 없어요. 네. 장혜룡 감독이 없어가지고 박이찬 감독 대행이 유학을 네네네. 가셨죠. 네, 장현우 축구유학 감독이. 가시나고 예. 없었는데 그래도 2007년은 나름의 이제 선수 영입이 있었어요. 바로 대안이었죠. 대한 다미아노비치. 네, 그 당시에 대안은 사실 2007년의 대안은 듣보 그 자체였죠. 듣보라고 하기에는 임팩트는 잘했어요. 있었어요. 잘했어요. 임팩트는 있었어. 인천에서 임팩트가 아니, 있었. 인천에 사세가 같이. 오기 전에 있었어요? 오기 전에는 그렇게 오기 전에는 아예 K리그에 없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대한의 첫 K리그 데뷔가 인천이었어요. 그죠.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은근히 대안이 그냥 서울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는데 인천에서 인천이었다. 잘해서 네. 팔렸죠. 예. 잘해서 팔린 거죠. 네. 네. 아무튼 26경기 14골을 넣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네. 네, 정말 그때 잘했고 근데 2007년 시즌 하면 근데 생각나는 거는 대안이 아무튼간에 와가지고 잘했다. 근데 그래서 6위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뭐 9위 정도로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순위 있었는데 문제는 수원 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사건이 되게 컸죠. 2007년에는. 아니 근데 아마 기술되어 있는 것도 이게 제일 커요. 2007년 인천의 역사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게 제일 커. 어떻게 된 게 2007년에 뭐 성적 이런 게 기술 안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성적 2007년 시즌 요약이 무슨 요거야 요게 제일 많아. 바로 임중영 선수와 에두 선수가 충돌했던 그 사건. 일명 침두 사건. 일명 침도 사건. 저는 이거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중계를 봤거든요. 그때 MBC ESPN에 중계했어요. 맞아요. MBC, ESPN 한창 MBC, ESPN이 K리그 많이 중계했어요. 많이 그때 했죠. 네네. 신승대 이상윤 맞아요. 네, 이분이 했을 때인데 그때 어땠냐면 이게 좀 그 당시 이제 그 인천 그 경기장 운영 쪽에서도 제대로 실수를 한번 터뜨린 것 때문에 그게 시작으로 해서 임중영 선수하고 이제 에두 선수하고 한번 제대로 충돌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경기장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그때 안종복 단장이었나요? 아무튼 그 관계자 나와서 마이크로 자중해 달라고 그런 거 뭐 아마 뭐 엄청 던지고 그랬던 거 제 기억나. 인천 그 문학 경기장에 그것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분위기가 심각했었고 그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거 이후로 이게 그 경기장 도중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을 리플레이를 틀지 말아라. 그런 룰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룰이 네. 생겼죠. 그럴 정도로 좀 이게 좀 난리가 났었던. 그러니까 침 뱉는 장면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네, 인천 구단 쪽에서. 예. 네네. 그러면서 이제 관중이 분노하고 아무튼 뭐 던질 거 그래서 난리 났어요. 저는 그게 뭐 경기도 경기였지만은 그게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네. 근데 이 경기 여파가 이제 아무튼간에 수원이 이기는 했지만 이 네네. 경기의 가장 큰 여파는 방승환 선수가 사후 징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래서 네, 사후 징계 받았어요. 1년 출전 1년 네, 정지라는 아주 엄청난 큰 걸 받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큰 거 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서
2008년 시즌이죠. 2008년 시즌에 돌아왔을 때가 생각나요. 저 그때 비바 K리그도 약간 꼭지처럼 해가지고 다룰 정도였는데 조금 좀 재밌게 좀 했었죠. 네. 골을 넣었을 거야 아마. 네. 복귀 전에서 골을 넣었는지 아닌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골을 넣고 네. 복귀하고 나서 골을 넣고 큰절을 하러 갑니다. 아 팬들한테. 맞아요. 네. 큰절 하러 갔는데 그때 또 걸개가 있었어요. 재미난 거. 제가 그거를 저도 그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문구가 뭐였냐면은 방승환 세상이 너를 뭐라고 해도 형들은 널 사랑한단다. 맞아. 그거 있어.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DC 인사이드에 국내 축구 갤러리 그 줄여서 국축갤이라 그러죠. 국축갤의 그 유저들이 그 방승환 그 중에서 이제 그 인천 쪽 팬분들이 서로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서 방승환 기 살려주려고 그 걸개를 만들어서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근데 그게 되게 화제가 되고 방승환 선수 본인도 그 얘기를 듣고 그쪽 그 걸개가 걸려져 있던 곳으로 가가지고서 큰절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2008년 시즌이 장현우 감독이 오셨는데 다시 복귀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시즌은 아니었고 플레이오프가 결국 좌절이 됐고 네. 플레이오프 진출 그 당시에는 6강인데 참고로 7년부터 시작했어요. 6강 7년부터 플레이오프가. 네, 2007년부터 네네. 결국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리그, 후기리그로 나누니까 전기리그 우승팀에 그게 너무 개파이 되니까 완전. 예, 전기리그 우승팀이 너무 집중을 못한다는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연맹이 전면으로 수정해서 또 내보낸다는 게 6강 플레이오프 제도라는 또 희대 네, 그것도 6강 플레이오프도 사실 웃긴 게 이것도 말이 좀 이상. 6위가 우승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괴상한 또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하극상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2007년이 네. 결국 첫 해부터 2007년부터 성남. 5위로 끝마친 리그를 5위로 그마쳤던 포항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파리아스 매직이라는 아, 그죠. 그 네. 돌풍을 일으키면서 5위서부터 출발해서 도장 깨기를 하면서 결국 우승까지 해버리는 이런 그때 또 일이다. 근데 또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재밌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대전이었죠. 대전이 그때 극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 진입을 하면서 2007년 시즌 때.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제 기억에 그때 대전 팬들이 2001년 FA컵 우승 다음으로 엄청난 난리가 났었던 경기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2007년 또 기억하는 게 경남 돌풍 그때 아, 박항서 네, 그쵸. 매직. 맞아. 원조 박항서 매직은 사실 그거였어요. 경남 그쵸. 베트남 이전에. 맞아. 네. 주황색 유니폼. 예. 네. 그리고 아무튼 2008년 시즌 때 기록해 둘 만한 거는 안재준 선수가 이제 왔다는 거. 안재현 선수 그때 화제가 됐었죠. 그때 네. 인천의 아들이라 불렸죠. 네. 네, 그러면서 그쵸. 2008년 시즌부터 프로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하고 계시는지 사실 모르겠네요. 뭐 이력이 안 써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들 이제 축구 가르치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운영하셨던 거까지는 봤는데 그 네. 이후로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계속 운영하시는지. 예.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축구 교실 만드시면은 웬만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임중용 선수가 노정권 선수에게 뭐 주장 완장도 아, 넘겨주면서 노정권 주장 생활을 그쵸. 마무리하는 그런 시즌도 됐고요. 네. 그리고 2009년이죠. 장현우 감독은 J리그로 떠났습니다. 네, 갔습니다. 네, 그리고 오미야 아르디잖아. 오미야로 갔죠. 네. 그러면서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바로 일리아 페트코비치. 사실 페트코비치 감독이 저는 이때가 좀 많이 기억나요. 페트코비치 감독이 와가지고 인천이 그 당시에 수원이 상당히 이제 부진한 시기 2009년. 왜 그러냐면 진짜 이게 참 웃긴 게 우승하면은 수원은 항상 뭐가 있어. 다음에는 다 이상하게 꼬여요. 다음에. 네. 다 여전 저와도 기억나. 왜냐면 군대 입대 전날에 제가 보러 갔던 경기가 저도 머리를 밀었지만 송정국 선수도 머리를 밀었던 그때군요. 네. 심지어 광주 상무 시절 때 네네네네. 광주 상무인데 광주 상무가 이겨버렸네. 이야 나 군대 가기 전날인데 아주 그냥 개판 났구나 하는 생각. 그 시즌은 아직 기억나. 아니 작년에 우승도 못했는데 왜 올해 개판이에요? 아니 뭐 그때도 골치였으니까 아무튼 간에 몰라서 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원이 꼬꾸라질 때 인천은 치고 올라가서 심지어 홈 경기에서도 이겼던 걸로 기억나요. 3대2로 아마 네네네. 네. 수원 홈에서도 이겼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5위로 5위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성남이었어요. 이거 왜 기억나는 게 요거 군대에서 봤거든요. 부대에서 이 경기 봤던 기억이. 그때 심지어 연장 갔는데 연장 끝까지 다 해줬거든요. 연장 그러니까 승부차까지 다 그때 하는데. 2007년에 포항의 돌풍이었으면 2009년은 성남의 돌풍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음. 네. 그때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하는 그때 바람에. 성남이 네. 올라가서 준우승까지 했었죠. 전북한테 챔피언 결정전에서 전북이랑 해가지고. 그때 그쵸? 네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거기 제가 보러 갔었네요. 제가 그때 그 소나타 챔피언십이었죠 그때가. 소나타 네, 챔피언십. 소나타. 아, 오랜만에 듣네. 모란에서 했었던. 하우젠에서 이제 소나타로 바뀌고. 네. 맞아. 원래 없었어. 심지어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스폰서가 없었어. 아, 그거 2010년. 2010년 2010년 초반. 2009에도 처음에 없었을걸요? 저 9년이었나요? 네. 그냥. 하우젠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09 그때 K리그는. 이제 그 아까 말씀 6강 플레이오프 때는 소나타하고 해가지고서 소나타 챔피언십으로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보러 갔네요 그때. 그때 당시 성남에 있었던 정성용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죠. 네. 제가 그 아까 헷갈렸는데 그 제가 말하는 선수는 다른 선수였네요. 지금 보니까 안준희 선수는 김해시청 축구단에 아직도 뛰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역으로요? 예, 지금 뭐 검색해 보니까 지금 현재 김해시청 축구단으로 오.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아 그래요? 예. 근데 안재준 선수 지금 나이대로 보면 거의 프레임 코치 아닙니까? 86년 2월생이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플랜 프레임 코치죠, 네. 명준 선수 끼는데 뭐요? 어. 자, 아무튼간에 그 이제 2009년 특이할 만한 결국 페트코비치가 세대 교체를 하는데 나름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진짜 네. 성공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슈 메이커는 바로 유병수 선수 일단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병수. 1라운드로 이제 전체 4번에 이제 지명이 됐던 유병수 선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1차 축구에서 왜 갑자기 1차 지명이라는 아, 말이 왜 나오냐 드래프트가 나오는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 드래프트가 존재했어요. 박주영 네. 선수 덕분에 다시 네. 생겼었죠. 박주영 덕분에 박주영 파동이라고 유명했죠. 유명했죠. 예. 그리고 정혁 선수가 2009년에 또 있었고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그 장원석 선수도 있었고 장원석 선수 맞아요. 어. 맞네요. 네. 그러니까 2009년 시즌 나름 잘 바꿨고 그리고 신구조화가 됐던 게 우성용 선수 있었고 맞아요. 2009년에 약간 신구조가 잘 됐고 코로만이라고 또 네, 기억납니다. 코로만. 수원과의 경기에서 아마 결승골 넣었던 분이 네, 맞아요. 그 골 때문에 기억나요? 네, 나 그거 때문에 기억. 그 선수도 제가 알기로 세르비아 출신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이 세르비아 잘 내려와. 동유럽 항상. 그쪽이랑 네, 많이 맞아요. 그 전 단장님이 예. 그쪽에 그쪽도 커넥션이 많이 그 계시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말할 수 단장님이 없는 그 예전부터 말할 수 동유럽 쪽을 많이 대안도 그래서 데리고 왔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 때부터 마니치를 잘 썼어가지고 자, 2009년은 그래서 희망을 보여준 해였는데 문제는 2010년에 다시 또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지는데 그 당시 막 선수도 팔고 그랬고 유병수 선수가 탈락했죠. 그러면 월드컵에 월드컵 그러니까 그죠. 엔트리에 막 모든 올라 사람 K리그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야 이때는 유병수 가야 된다 이런 득점 선수까지 분위기였거든요. 했으니까. 네. 지금의 주민규 그렇죠. 네, 맞아요. 딱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주민규. 예. 네. 그래서 안 됐다 싶어서 그리고 페트코비치 감독이 갑자기 부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또 결국에는 월드컵 기간에 그만두고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뭐 완전 팀이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김봉길 코치가 약간 있었고 그 이후에 문제는 월드컵으로 끝나고 월드컵 16강 이루신 네 허정무 감독이 감독님이 갑자기 안 갑자기. 됐죠. 갑자기 뭔 뜬금없이 뜬금없이, 네, 진짜 나는 전에 생각도 안 우리 다 생각 안 했던 그러니까 와가지고 많이 비겼죠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허정무 뭔가 많이 컵. 비겼어요. 허정무컵의 시초가 이때쯤이란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성함에 무자가 가시다 보니까 아마 진짜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진짜. 예. 그래도 다행스럽게 유병수 선수가 득점왕이라는 네. 기록을 세웠다. 탕단 이후 첫 K리그 득점왕을 네. 만들어낸 시즌이었다. 개인 인천 창단 첫 개인 그거 타이틀이죠. 네. 그 이제 뭐 득점왕이나 이런 걸로는. 네. 자, 그래서 이제 11년인데 저 이제 확실히 기억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사건들이 네. 너무 터져버렸어요. 저는 요거는 아마 추천 60분에도 막 나오고 얘기 아마 이슈 많았는데 윤기현 선수가 네. 세상을 떠난. 너무 뜬금이었었고 오죽하면 그때 아마 인천 팬들은 아직까지도 윤기환 선수 이야기하면은 진짜 마음이 네. 아파서 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예전에 비바키 리그 엔딩에서도 윤기환 선수 추모 영상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제이레빈 노래였어요. 제이레빈 노래였는데 이제 네. 앞부분에 우리 내년에도 만나요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그 해에 음. 갑자기 이제 진짜 뜬금없는 사건이 터지면서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여파가 승부차기다. 승부 조작. 승부 네. 조작 여파까지 음. 네, 퍼지면서 그 해 시즌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시고 그때 아마 많이 영구 제명됐어요. 인천에서도 보니까 그쵸. 이세주도 있고 많습니다, 뭐 네. 도화성, 이준영 등등 뭐 그 당시 이름은 안현식이었죠. 네. 뭐 안현식 네. 등등등. 그 예전에 저기 그 성경모 선수 성경모도 네. 다 뭐 이제 그랬었던.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냐면은 그
저도 이제 다른 쪽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음. 코멘트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2012년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선수들이 거의 타겟이 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시도민 구단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의 어떤 그 재정적인 한계, 선수들이 받는 그거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특히 솔직히 저는 아시아 전체적으로 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선후배 간의 그런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선수들도 이게 마지못해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한번 꺼낼 거지만은 그 영화 소림 축구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빚어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참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많이 저도 겪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좀 마음이 다시는 안- 일어나서는 네, 안 될 그렇죠. 사건이고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아무튼 2011년 그래서 윤기현 선수가 이제 뭐 생을 떠난 이후로 골키퍼 자리가 이제 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때 막 김희섭 선수까지 뭐 현역 복귀해야 한다 막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권정혁 선수가 네. 이제 왔죠. 아마 한국 골키퍼 역사상 최초였죠. 해외 해외 선수 네, 네. 유럽 진출했던. 해외 진출 선수 네. 그래서 권정혁 선수가 그 이후에 정말 2011년 시즌에는 그래도 여러 이제 뭐 2013년에 완전히 전 경기 풀타임 출장이라는 대단했어요. 네. 네, 세운 바 있죠. 그리고 심지어 골도 들어갔을 거예요. 골도 네. 하나 넣은 걸로 기억나요. 네. 네, 권정혁 맞아요. 선수가. 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아마 인천 유나이티드 400코콜이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리고 2011년 시즌을 다시 또 얘기하자면 허정무컵 우승을 했던 네, 시즌이라고 리그컵 합니다. 우승했었죠. 네. 네. 근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빗바랜 타이틀이 돼 버려 가지고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죠 사실 허정무컵이라는 게. 네. 네. 근데 이 리그컵 우승이 너무 빗바랜 컵이 돼 버렸어요, 진짜. 네. 자 그래서 2012년 시즌이 됐는데 사실 2012년 시즌은 좋은 일부터 얘기하자면은 네, 그렇죠. 드디어 숭이가 생겼죠. 네. 숭이가 저 아직도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 나쁜 얘기인데. 그 인천 그죠. 정식 명칭은 이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인데. 당시 네. 숭이 네, 아리나 네. 파크라는 이름이 네, 있었죠. 그렇죠. 예. 네. 사실 그렇게 이름 지었어도 멋있었을 텐데. 사실 그 이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네, 저희도 저도, 네. 뭐 응원과 안에서도 그렇고 네. 다 숭이라고 많이 불러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축구 팬들은 숭이라고 많이. 근데 네, 이게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중간에 경계가 이게 네, 딱 경계 있어요. 도원동과 네, 숭이동 네. 사이라고 구가 해서. 달라 심지어. 미추홀구랑 이게 뭐야? 뭐 구가 다른 경기장이 있냐 싶은데 지금 있습니다. 경계 있어요. 여러분. 네, 참그 중간이 가로질러져 있어. 여기 그러니까 네. 하프라인도 아니야. 뭐 어떻게 좀 약간 이상하게 굴겨. 미추홀구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중구에서 넣는 이런. 그러니까 그 유명한 빅구였죠. 네. 심지어는 약간만 더 옆으로 가면 동구까지도 합쳐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나눠져 있어요 거기가. 네덜란드 네. 같네요. 그 네덜란드도 그 경기가 되게 있잖아요. 무슨 독일 뭐 있고 프랑스 있고. 월경지도 네. 아니고.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죠. 저희가 사커케이를 계속했다면은 그 얘기를 했겠죠. 네. 그 슈퍼 스타디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구장 최고의 돌아다니는 경기장을 찾는. 별걸 다 했네요, 네. 진짜. 하다가 말았는데 하다가 말았고 최종적으로 어느 경기 세월호 마지막으로 이미- 본 한 경기장도 못 꽂았어요. 못 골랐고 만약에 근데 골랐다면 저는 당연히 여기를 픽하고 끝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지금 대팍 생긴 지금은요? 근데 대팍은 안 돼. 왜냐면 원정석이 개판이야.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정. 인정할 걸 다들. 인정, 인정. 이거는 모두가 딱 얘기할 거야 아마. 원정 팬들 똑같이 얘기할 걸. 원정석이 개판이 아니 경기장도 시내에 있고 되게 뭐 거기도 주변에 뭐 그런 거 많아요. 거기까지 좋아. 원정석 대우가 안 돼요. 원정석을 너무 안 줘. 안 주는 그래? 것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이 온전히 이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가봐서 느꼈던 게 원정석에 올라갈 때 이 계단. 계단이에요. 계단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나 그 우리 그 지하철 타면은 그 에스컬레이터라고 네, 해야 되나? 네, 띠리리리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인천은 그게 없어요. 그래도 입장하고 바로 이제 거기서 볼수 인천은- 있잖아요. 그죠. 예. 내려가는 저는 오히려 구조니까. 원정석을 배려했죠. 네. 역에서 걸어오면은 광장지 가면 제일 먼저 바로 제일 먼저 원정- 들어갈 수 원정석이 있죠. 먼저야. 저 더 그래서 가까운. 제일 그게 먼저. 가장 그 숭이 아레나 파크의 최대 장점이에요. 맞아. 네. 원정 팬들의 최대 장점 아닙니까? 도원동 바로 1번 추가 오면 바로 보여. 아, 저희는 어서 오십시오입니다. 이렇게 그 물론 파리지옥처럼 이렇게 네, 물론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제 딱 싸먹으려고. 잡아먹겠다. 딱 물론 싸먹겠다. 왜냐면은 지붕이 없습니다. 비밖에 딱 아, 그죠. 원정석은 지붕이 없죠. 네. 예. 비를 맞아라. 어린이날 맞았죠. 아무튼 비를 맞아라는데 이 경기장이 아무튼 좋아요. 좋은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단점이 이제 있는 거야. 슈퍼스타들 K에서도 생각해보니까 단점이 있는 게 잔디 같은 문제가 제일 아 크죠. 잔디 논란이 그쵸.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시즌 이거는 잘못 지은 게 네. 커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지형상 저희가 거기 살짝 이제 언덕으로 내려가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도원역에서 나와서 그 살짝 이제 맞아. 네, 약간 네. 언덕 있어. 언덕, 예. 그러니까 경사진 예, 약간 경사가 지형인데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반지하거든요. 사실 지금 형태는 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반지하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자. 왜냐면은 그러니까 계단을 안 넣게 된 이유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2만 석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숫자에도 불구하고 함성이 좀 크게 잘 울릴 수 있게 이제 지금의 구조는 함성이 좀 잘 울리는 구조예요. 이렇게 예. 왜냐면 이제 안쪽으로 모이는 식으로 예, 그런 되어 있죠. 효과가 나는 구조인데 대신에 이제 그런 또 지형이 잔디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네. 사실 대부분의 뭐 월드컵 경기장도 그렇게 지어진 게 많아요. 이제 그 방법은 하나밖에 평- 없어요. 평지보다 네. 약간 낮게 네, 그라운드가 그죠. 있는 이제는 경기장이 서울 음. 경기장처럼 그냥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를 그러니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의 환경상도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게 여러분 아시겠죠? 저 방송할 때 하도 얘기하지만 우기지 않습니까? 네, 안 돼. 이제는 하이브리드 맞아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아니 해야 돼. 제가 카타르 갔다 왔잖아요. 응.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월드컵 때문에 다 전 경기장 다 하이브리드면은 아니 그 더운 동네도 하이브리드를 쓰는데 이제는 어쩔 수 예.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 돼요. 이제는 예. 전 경기장 하이브리드 하던가 해야 되는. 페인트 뿌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페인트 뿌리고 왜 인조잔디 페인트가 원래 인천이 거의 시초처럼 거의 뿌렸잖아요. 거의. 예.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잘해 보려고. 아무튼 경기장은 뭐 시설이 좋다. 이 말씀- 정말 좋았어요. 최고죠, 좋다. 최고. 아 제가 네. 그 표현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딱 그 월드컵 경기장이 그냥 풀 HD면은 숭이 아레나 파크는 아예 4D라고. 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이제 좋은 얘기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쁜 얘기를 하자면은 유니폼부터 일단은 야 나 진짜 그때 최고의 왜 벌써 웃으실 때나 진짜 최악의 인천 유나이티드 최악의 유니폼이 이건 아니었나. 진짜 다른 팀 팬들이 봐도 예. 이 유니폼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뭔가 제가 아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비하인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2012 시즌부터 그동안 이제 계속 푸마를 써왔었다가 이제 르코크 스포르티브로 바뀌었거든요. 맞아. 그때가 마침 또 하필이면은 또 FC 서울도 그 유니폼이 네. 그 그죠. 브랜드를 예.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니폼을 제작을 했었는데 원래는 그 첫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백승기 감독님 입으셨던 게 이 지금 초대 네, 유니폼이었잖아요. 네, 네. 초대 유니폼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검 스트라이프로 가려고 했어요. 사람 유니폼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허정무 감독님께서 이 유니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손을 이게 실제 손을 댔고 그러면서 이 약간 좀 뭐랄까 새로운 인천의 이미지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던 게 요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는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황당했었거든요. 그 발언이 제일 컸죠. 파란색 검은색이 왜 전통인지 모르겠다. 네, 그거. 이 말도 안 그게 되는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작년 그 당시가 2011년이 창단 역사 최악의 성적이었으니까 네. 13위 당시에. 그런데 그 말을 왜 감독이 왜 하냐고. 네, 이런 그럼 느낌이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유니폼 그 기획 자체를 그 감독이 굳이 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었냐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감독이 아니라 단장 아니에요 거의 뭐 하는 게. 근데 사실 솔직히 허정무 감독님은 정말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봐왔지만은 그분도 살짝 그쪽 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유니폼을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사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유니폼이 이제 몇 벌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초대는 아니고 이게 한 2005년인가 막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최근 유니폼들은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안 하냐면은 네네. 이 12년도의 상처 때문인데 12년도에 정말 큰 맘 먹고 그때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지금보다는 이제 덜 할 때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숭이 아레나로 이사도 왔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 의미가 팀을 있으니까. 응원해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정품으로 이제 딱 그 네네. 선수 유니폼 똑같은 걸로 이제 네. 딱 샀는데 그 이후부터 그걸 갖고 입고 다니면 너무 놀림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산 게 지금은 또 재밌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네. 집에 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사실 이게 이제 2013년부터는 다시 다시 바뀌어요. 돌아왔죠. 다시 예, 돌아왔어요. 바뀌더라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아무튼 안 좋은 소식은 요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홈 경기가 아무튼 수원이랑 했었는데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그 저기 네, 휴지 그 폭탄. 휴지 폭탄인데 아 진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더라고요. 야 새집 초대 받았다고 아주 네. 그냥 네. 저기 새집 선물 거하게 준다고. 심지어 그리고 그 득점을 한 선수가 나도 나도 지쳤다는 지쳤고. 거. 아니, 근데 네. 저는 휴지폭탄보다 더 기억났던 게 그때 홈 첫 개장 경기였잖아요. 네, 그 그죠. 경기가. 근데 그 예매 시스템이 그때 뭔가 이상하게 안 돼가지고 그 인터파크였나 티켓링크인가 그랬을 거야. 네, 아마.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엄청 줄 서가지고 아 맞아. 현장 가서 샀던 어, 거. 후반 현장 시작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음. 그래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관중들 도중에 빡쳐가서 나가고 그런 예, 분들도 그냥 안 많고. 보고 나간 음. 안 보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관중 집계가 약간 저거랑 지금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쵸. 관중이 조금 더 많이 집계됐던 무료 관중도 집계하던 많이 그렇죠. 그때 많이 뿌렸죠. 초반이고 해가지고 무료표 많이 네. 뿌리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광장 가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받은 표들을 대파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맞아요. 그런 안 집계 표 때문에. 꽤 예. 있었어요. 표 필요해요? 표 필요해요? 네, 이런 네, 건데.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전망대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저 전망대 맞아요, 올라가 맞아요. 봤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게- 뭐 찍을 때 거기서 찍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쵸. 그날이 막 전망대 올라가는데 처음 올라가고 막 그 이후로 안 열더라고. 안전상의 문제 약간 위험이 있었는지 맞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다른 전망대가 있잖아요. 아무튼간에 아파트요. 거기는 아파트 비싸잖아요. 그 당시 비싼 아파트가 안 건데. 지어졌죠. 네. 네. 그냥 부지만 있었던 시절이었고 아파트가. 그쵸, 그쵸. 네, 그때 그쪽은 횡했는데 지금은 횡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인천 팬들에게 좋았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에이핑크 왔다는 거. 저도 기억나요 그거. 예. 에이핑크 와서 공연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에이핑크가 누구야 했었겠지만 지금은 뭐 네. 다르죠. 네, 지금은 다르죠. 아무튼 그 다음 홈 경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두루치기 사건. 대전과의 경기. 아 잠강라 대전이었죠 그때. 잠깐 나는데 아무튼 그 두루치기 사건이 정말 아니 나는 웃겼던 게 그날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누군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화났으니까 인천 팬들 화나가지고 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현장에도 없었는데 누가 이제 그 당시 알싸죠? 그 당시 알싸인데 미르님이 중계하고 있어요. 뭐 이러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있었다고? 나 현장에도 없다고. 나 아직도 기억나. 나 아니라고. 일단 양 기자 이런 생각했던 거 이게 누가 내 이름 사채하고 다니나. 아무튼 그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이 경기장은 두 번 다시 이제 위험하다라는 이제 1차 경고성과 함께 그렇죠. 보면 네. 무관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아니 전날 제가 저 현장에 있었는데 네. 지금도 정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사촌 동생들 2명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이제 네. 축구를 좀 이제 전도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아. 2명을 이제 데리고 갔었고 경기를 보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근데 전날은 사실 저 두루미 우리 저 UT가 맞은 것도 뭐 화제지만 사실 전날은 이제 집단 난투극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네. 끝나고 난리 났었죠. 네. 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지금도 정말 눈앞에 선한데 제가 그걸 실제 핸드폰으로 찍어놨는데 어머. 지금 이 폰이 아니에요. 옛날 폰에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폰에 지금 영상이 그대로 있는데 네. 진짜 되게 귀한 영상이에요. 이쪽 그 좌측에 있던 이제 인천 서포터즈들이랑 이제 반대편에 있던 대전 대전, 서포터즈 이렇게 있는데 이쪽 인천에 있던 분들이 와 하고 막 몰려가면서 진짜 영화처럼 그게 저쪽 반대편에서 보이는 거 이렇게 막 집단으로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막 다 엉켜 있고 진짜 무슨 주유소 습격 사건에 막 그런 것처럼 와 그래서 제가 멀리 그거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이때부터 장면인데 영화 감독이 야 그래서 야 내가 봐도 이 사람들 이제 인천 팬들 무서워할 만하다 이거 진짜 와 그리고 또 이제 뚫려 있었고 경기장이 이제 문학대랑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그쵸. 그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 보니까 거기 동선 네. 되게 짧아요. 동선. 동선이 네.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처럼 막혀 있지도 네. 않았어요. 네, 그 그렇죠. 초반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 다 이렇게 펜스가 그쵸. 생겼는데 네. 이렇게 쫙 가서 막 엉키는데
너무 그때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그거를. 영국 여행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대전도 서포터즈가 거기도 좀 깐단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한성질해요. 그 네. 강성으로 좀 깐단이 유명하긴 있어요. 했죠. 수원이랑 맞서 싸우던 그런 때가 옛날부터 있었죠. 예. 네. 그렇죠. 수원이랑 맞섰어.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니 지금도 대전 팬들 이제 또 많아졌잖아요. 지금도 네. 대전. 많아졌고 많아졌죠. 아직은 넘었어요. 뮤비가 많죠, 그러니까 뮤. 아니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안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네. 최근에 이제 홈에서 대전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네. 많아졌더라고요. 네, 많아졌어요. 대전도 많아졌어. 네. 성 일부러 올라오고 다시 성적도 좋으니까는 예, 꽤 많이 유입 더구나 팬들이 진짜 생겨서 예. 저희가 앞에 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대기업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대기업 구단이죠, 네. 돈 쓸 수 있는 구단이죠. 아, 그럼요. 네. 400억 쓸 수 있는 구단이야. 옛날처럼 뭐 저기 유해해달라 뭐 그런 팀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면 큰일 나죠. 네. 이해해달라는 지금 수원이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 아, 유해. 아, 아무튼 그래서 한 달 만에 허정무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개막 한 달 만에. 진짜 저 이거 너무 황당해졌어요. 너무 진짜. 그리고 심지어 다 사퇴를 해. 뭐 단장도 사퇴하고 뭐, 다. 책임을 지겠다 이거였죠. 네. 그 아무도 없는 팀이 되고 이제 그걸 누가 봤냐 봉길 매직이 시작되죠. 그 아, 일정한 그렇네요.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수석 코치 대행이 이제 하고 정식 감독 승격하고 어떻게든 팀 살려가지고 그래서 결과는 이제 그나마 다행히 그래도 전 시즌보다 훨씬 높은 9위로 마감이 됐어요. 저희 그때 그 혹시 양 기자 기억하세요? 저희 그때 그건 그때 2013년 시즌입니다. 그 삼십 그거는 그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갈까요?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빅 영입이죠. 아주 엄청난 빅 영입이 이천수. 지역 스타. 네. 빅 사이닝.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뭐 그다음 홈 경기 가셨다면서요? 제가 그날 그 보러 갔어요. 그때 하필이면 그 인천대 수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개막식 경기. 네. 근데 결과로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날 제 일본이 지인하고 한번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N석이 아니라 그냥 W석에서 네, 그냥 네. 조용히 봤거든요. 뭐 이런 음. 분위기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하면서 봤는데 이제 이천 선수가 그날 교체 출전을 했잖아요. 교체 출전하는데 보통은 그 원래 인천 선수 교체할 때 따로 나오는 음악 한번 삐지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이천 선수 준비하는데 뭐가 나오면 슈퍼맨 테마가 나왔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오는데 그 장내 그 장내 아나운서시죠? 스타디움 아나운서 안영민 씨가 와 거창하게 드디어 돌아왔다고 뭐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인천 진짜 정말 인천이 정말 와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좋았었어요. 들었어요. 왜냐면은 네. 저희는 이제 뭐 저희 팀을 거쳐서 스타가 되신 분들이 꽤 있지만은 네 좀 이미 유명하신 분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바로 직전에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허정무 감독님이 그 전에 원정 최초의 16강을 이루어내신 또 국대 감독님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2002년도 스타가 그 당시에 김남일, 네, 설기현이 그렇죠. 이미 또 우리 팀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천수까지 보태지니까 그렇죠. 예. 완전 이거 국대 팀이다. 심지어 부평구 그또 아까 말씀하셨던 김남일 이천수 같은 경우 부평구 출신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좋았죠 그때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의 발굴이죠. 이석현 선수가 그때 이석현 아, 오랜만이다. 엄청나게 이제 그리고 잘했던- 그때 지금 이제 그 전북에서 활약 열심히 하고 있는 저기 한교화. 한교원 네. 선수가 그때 이제 뭐 그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선수였는데 엄청 우당탕탕 진짜 너무 우당탕탕. 잘해줬어요. 한교- 너무 아, 잘해줬어요. 우당탕탕이죠. 예. 그 이석현 잘했죠. 하니까 국가대표 안 뽑냐 했던 그런 맞아요. 게 생각이 이석현도 나네요. 네. 그 얘기 있었죠. 신인왕 얘기도 하면서 근데 음. 외국인 선수도 디오고? 예, 디오고 예, 맞아 음, 디오고. 디오고 찌아고 찌아고. 그 브라질 선수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시즌이 거의 스플릿 상위 스플릿으로서는 2022년 전까지는 유일한 상위 스플릿 그쵸. 시즌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얘기하려고 잠깐 말했던 게 그때 네. 인천이 정말 아까 말했지만 그 상위 스플릿 올라갈 만한 실력을 보였던 거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그 경기다. FC 서울과의 홈 경기. 저희 그때 같이 보러 갔잖아요. 그때 보러 갔었어요. 음. 그때 명경기죠. 진짜 명승부였어. 그때 찌아고였죠. 3대2 3대2 경기. 찌아고가 음. 결승골을 넣는데 아 기억나요. 예. 정말 말 그래도 숭이가 네, 숭이가 난리 났어 그때. 맞아. 그때 아, EPL 진짜. 느낌이었어요. 진짜. 진짜. EPL 분위기. 찌아고가 그 S석으로 가면서 네. 와 하락했는데 네. 와 난리 난 거 보고 그러니까 네.
야 인천은 대팀이다. 네. 근데 마치 또 그때 중계 남재준 선수도 되게 잘했어. 네. 남준재. 남준재. 예, 예. 예. 또 그때 하필이면 중계가 KBS 맞아 N스포츠였거든요. 맞아 맞아. 김대길 위원이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봉길 매직 축구 스타일이 지금 딸깍 축구의 거의 원조에 맞아요. 가깝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딱 분위기가 뭐였냐면 상대 팀이 인천을 얕봐가지고 맞아요. 공격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통하네. 오히려 인천이 받아치는 게 좋아가지고 역습을 당해서 골을 먹히는 게 맞아.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가- 예. 제가 또 사진 찍어놓은 경기가 하나 있는 게 8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달에 또 그 수원과 경기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3대1로 이겼잖아요. 아, 저희 다 그때 다 충격 먹었어요. 네, 신경 그때. 앞에 이제 AFC 챔피언스 네. 갈 수 있다가 이러면서 막 화면에 막 전광판에 막 부착하고 막 그때 기억이 났거든요. 수원의 아침 꿈을 그대로 꺾어버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그 당시 때 또 같은 연고로 있는 야구팀인 이제 지금 이제 SSG 랜더스인데 이제 당신은 와이번스죠? SK 와이번스. 그때 이제 표현이 짠물 야구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짠물 축구였어요, 진짜. 그쵸. 예. 자, 그래서 이제 2014년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그때 2014년은 굳이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썩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2014년은 왜냐면 그냥 평범하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생각 인천치고는. 아 근데 그것도 그거였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때 브라질 월드 거의 폭망했잖아요, 한국이. 대표팀 그쵸. 폭망했잖아요. 그 런앤던 막 얘기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때부터 이제 잔류가 좀 시작된 거예요. 2014년도 때부터도. 근데 왜냐면 이제 그 뭐 잔류를 안 당하면 당연히 잔류왕의 기준이겠지만은 그렇죠. 인천이 또 거기 하나를 딱 디테일하게 얹자면 저희는 플레이오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쵸. 예, 예.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맞아, 진짜 없어요, 맞아. 네. 플레이오프를 겪어본 적이 네, 그래갖고 요때도 보면은 10위였거든요 이때. 예, 그래서 항상 그 흥강 플레이오프 하는 그 바로 위 단계까지 바로 그 그쵸, 위 그쵸, 단계까지는 그쵸. 가기 그래서 항상 때문에 인천은 막 3, 4월은 버리고 우리의 시작은 5월부터다. 맞아요. 예. 그런 얘기가 좀 많았죠. 그날 네. 때는 또 하필이면 또 이제 승강제가 1+1이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2014년 겨울인데 왜냐면 김봉길 감독에게 12했다고 경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때는 뭐냐면 저는 너무 뜬금없던 게 그러니까 그거를 기사를 봤던 사람으로서는 이거 솔직히 이거는 인천 폄하가 아니라 아니 저 스쿼드로 10위까지 한 것도 지금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감독 짜다? 강등도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데려온 게 이임생 감독을 데려온다고 했었는데 누구요? 이임생 감독. 원래는 예, 원래 예. 처음 하는 그건 건데 임생 매직? 그런데 갑자기 또 아니래. 아니라는 이거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임생 감독을 데려올 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 아니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니까 김도훈 감독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진실은 전어무했지만 아무튼 여기 있는데 또 문제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설기현 문제. 갑자기 은퇴를 하죠. 시즌 갑자기 준비를- 은퇴한대. 2월 시즌 20, 준비하- 제 기억이 맞으면 2월 2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응. 감독 면담을 개막 하고 직전에. 개막 맞아요. 직전에 말도 안 감독 되는 면담을 하고 은퇴를 하겠다 하고 그날 당일에 성균관대 감독 그러니까 부임을 하고 네. 있죠. 너무 웃겨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이 가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뭐- 감독님 할 말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던 선수였고 그리고 지금도 집에 액자까지 제가 껴놓고 크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네. 구단에서 이제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막. 네네네. 그죠. 예. 정말 고퀄리티로 잘 찍힌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네네네. 이제 여중생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축구장을 이제 전도를 시키려고. 네네네. 걔네들 데리고 와서 선수들 바로 앞에서 보라고 일부러 W석 맨 1번 줄. 와 거기 비싼 자리인데. 네, 1번 줄에 앉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보고 있었는데 전반전에 설기현 선수가 헤딩골을 딱 넣고 이제 저희 쪽으로 막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세레머니 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하이파이브 이렇게 딱 손을 내밀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처럼 쫙 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설기현 선수 시점에서 보면 그냥 손을 대준 거고 내 시점에서는 쫙 이거지. 근데 저의 그 표정이 너무 다이내믹하게 딱 찍힌 그 구단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출력해서 집에 액자를 해놓고 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이렇게 가신 건데 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또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어 하셨다면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네네. 가고 싶으셨겠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미
경기장 주변에 그 선수들 사진 막 그렇죠. 플랜카드 맞아요. 거기도 지금 다 했는데. 그 다 해놨거든. 유니폼 대표 모델로 네. 제가 알기로는 네, 3명인가 그러니까요. 4명 네, 한 맞아요. 명이었어요. 네, 다 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희도 얼얼했죠. 네. 너무 진짜 황당해. 너무 뜬금없어.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인천 그 거기 마케팅 하는 쪽이랑 해서 네. 유니폼을 이미 사신 분들한테 원하시면 환불이나 아니면 네. 번호를 바꿔서 유니폼 다시 보내드리겠다 뭐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었던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이 시즌에 설경 선수가 은퇴한다라 해서 그때 마침 또 설경 선수가 2002 한일 월드컵 멤버였잖아요. 그래서 은퇴 하프타임에 은퇴식을 해줬어요. 은퇴 행사를 해줬는데 그때 그 뭐 인터뷰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터뷰 그 이렇게 그 관중들한테 얘기했던 발언 때문에 붉은 악마 쪽에서도 야유가 엄청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안 좋.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해서는 본인이 열망했던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었다는 아, 얘기가 그럼요. 너무 많았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경남 감독으로 FA컵 오셨었어요. 그 저희 아, 인천이랑 맞아요. 했는데 그래서 뭐 시원하게 발라드렸죠. 아니 우리를 버린 거에 대한 네, 복수다. 제가 알기로 네. 인천 와서 인사할 때 그 홈 서포터즈에서 그 포항처럼 케이크 그 얘기도 하시고 뭐 뭐 피해 보상 유니폼 피해 보상. 피해 보상 포항. 그죠. 정산. 네, 아, 그죠. 맞네. 아 이게 뭔가 이게 참 그 설경 감독은 참 그 너무 그 와서 처해진 게 뭔가- 너무 네. 심해요 내용들이. 너무 아쉽죠. 근데 네. 그 마무리가 그렇게 된 게. 네. 자, 아무튼 2015년에 이제 시즌 요약을 하자면은 요니치 선수가 어떻게 와가지고 아 유니치. 네. 아 정말 좋은 수비 활약을 펼쳤고 덕분에 일단 8위로 마감을 했고 네. FA컵은 준우승을 했다. 근데 진짜 그때가 정말 그 소위 말해서 김도훈 체제의 딱 그 늑대 정점이었던 축구. 것 같아. 네. 늑대 축구. 네. 택도 쉬움. 아 네. 저거 때문에 저희 팀 와가지고 좋게 볼 수가 없네요. 아 근데 그때 제가 FA컵 결승전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정말 아까 그 백승인 감독님께서 그 저희 전 방송 때 얘기했지만은 인천 서포터들의 그 일당백이 제대로 먹혔었어요. 저기 옆 건너편에 서울이야 뭐 자기네들 홈이니까 거기서 뭐 열심히 하겠지만은 아우 거기 뭐 보라는 듯이 완전 응원으로 압도를 해버려가지고서 그래도 너무 진 게 너무 아쉽게 졌었어요. 그래서 2016년 시즌 얘기할 건데 2016년 시즌 하면은 사실 감독님이랑의 추억이 있어요. 네, 감독님과 그렇죠. 2016년 9월달에 네. 그 이제 가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도 찍을 겸사해서 이제 점심에 뵙고 있었는데 그때 인천과 수원이 아주 그냥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 잠강라였군요. 네, 그때. 아. 그때 수원이 먼저 2골 넣었었습니다. 네. 네. 조나탄과 염기훈이 2골 넣었는데 이제 그때 막 김용원과 진성욱이 94분에 막 아, 골 그렇죠, 넣고 그렇죠. 진정한 세오타임이 쩌타임이죠. 아 네. 세어 타임이죠. 예. 네, 진정한 동점 경기 완전 그때 난리가 그때 지상파 경기였어 심지어 KBS 1중계였는데 난리가 났던 아무튼 그 경기가 또 시발점이 돼가지고 네. 자유리에 극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경기가 바로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FC의 경기인데 아 맞아요. 이거 그때 지는 팀은 강등이라고 그때 KBS에서도 생중계를 멸망전. 했었던. 그렇죠. 멸망전. 멸망전이었죠 그때. 근데 이게 마침 그게 이제 그 동시에 치러졌잖아요. 아 그죠. 예. 마지막 경기. 저희 이제 참고로 수원은 그날 광주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광주하고 수원은 이미 잔류가 확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전혀 긴장감 없는 경기였었는데 그러니까 수원 그전- FC라고 해주세요. 아 수원 아니야 광주 FC하고 수원 블루잉즈 수원 마지막 선생이 먼저 그전 경기에서 이겼죠. 11월 2일 날 그쵸. 그러니까 이기면- 이겨서 잔류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면은 저는 그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더비에서에서 보지만 저는 이제 그때 N석에서 봤거든요. N석 포함해서 어땠냐면은 그 워낙 그 수원하고 광주 경기는 너무 그 긴장감 없는 경기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스마트폰으로 그쪽 맞지. 인천 수원 FC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네. 아무튼 그날 거의 이제 처음이죠. 모든 관중들 싹 다 내려가지고 이제 그죠. 난입을 한. 수원이었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 그 해쳐도 당시 되면 힘들어. 그 당시 감독 대행이 이기영 감독. 그렇죠. 네, 그죠. 네. 이기는 지금 형. 네. 지금 저기 성남 감독인 이기영 감독인데 네, 맞아요. 그때 저는 계속 이겨가지고 이기는 형. 네, 그때. 이기는 진짜 형, 좀 네. 천추의 한이 이때 제가 현장에 없었어요. 아이고. 잔디도 한번 밟아보고. 잔디 밟아보는 거의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 제가 이때 어디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아하. 수업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틀어놓고 수업을 했죠. 학생들 몰래 스마트폰으로 이제 네네네. 교탁 위에 올려놓고 네네네. 수업을 했는데 보면서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근데 이때 내가 이 현장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아, 진짜 그랬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꿈꾸고 합니다. 막 이렇게 아. 난입하는 꿈꾸고. 우승하는 날이 오면 우승 때, 한번 예, 우승 난입이 때. 있지 않을까요? 우승 때 무조건 난입이죠. 네. 아, 진짜 그건 아니지 그거는. 아니 그 맨체스터 시티가 맞아. 그 50여 년 만에 첫 우승 프리미어리그 첫 우승했을 때 나폴리도 난입이었는데 뭐. 그랬잖아요. 네. 난입은 진짜. 못 무조건 난입이요. 근데 그 한국 팬들이 되게 착하다고 느끼는 게 나폴리는 우승하면 막 팬티까지 벗기려고 막 일부 다 뜯는데 막.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뭐. 김도혁 선수랑 셀카 찍고 맞아요. 줄 서서 네. 다 같이 네. 어깨동무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서포팅했던 걸로 제가 뭐 기억하고 부둥켜 안고 있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말하고 나가. 그러니까 막 와 달려가서 막상 선수 앞에서는 이제 딱 서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김동훈 감독도 원래 그때 당시에 이기영 감독이었잖아요. 감독 대행이었죠. 그때 네. 당시에 와 팬들이 몰려오니까 뭐야 하다가 팬들이 몰려와서 네. 다 같이 그냥 어깨동무하고 점핑하고 서포팅만 하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가능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영상이 딱 그 나왔었을 네. 때 그 이제 장내에서 이제 안내가 나오잖아. 이제 피치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말은 또 잘 들어가지고서 맞아요. 또 바로 또 조용히 또 나가지고. 네,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넘어가면 2017년은 뭐 빠르게 넘어가서 2017년도 잔류에 성공을 했고요. 네. 최종 네. 한 경기 앞두고 잔류에 성공을 했고요. 네네네. 자, 2018년 시즌도 뭐 여유 있게 빨리 넘어가서 9위로 잔류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2019년 시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할 게 많죠. 왜냐면 2019년 시즌을 왜 얘기를 해야 하냐면은 사실 저도 마지막 홈 경기를 보러 갔었어요. 네. 아무래도 당연히 유상철 감독 얘기를 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유상철 감독이 그 스플릿 시즌 때였죠. 네. 네. 그죠. 스플릿 때 몸이 좋지 않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막판 때쯤에 이제 좀 이게 음.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렸죠. 아마 네. 인천 성남 원정이었죠. 성남 원정 때 네네네네. 무구선 선수가 결승골 넣고 난 경기에서 다들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선수들이 네. 네, 이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직감을 슬슬 하긴 했었고. 안 좋은 병이구나 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그 안 좋은 병이 진짜 그 병일 줄 몰랐어요. 다들 정말 뭐 믿지 못할 정도로 놀랬죠. 뭐. 그래서 이제 상주 상무와의 홈 경기였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때 이제 아무튼 문창진 선수나 케인대 선수가 골 넣어서 잡았어요. 케인데 네. 아. 케인대 선수 그 경기 this 그 골이 is 인생 골일 football. 거예요. DC 풋볼 그날이군요. 네, 네. 인생 맞아요. 골. 인생골. 저는 개인적으로 케인대 선수가 되게 그 피지컬도 엄청나고 했던 선수로 되게 기억에 남는 마티라담 선수인데. 이전에 개인대가 있었던. 진짜. 진짜로 그 아 근데 정도예요. 유상철 네. 감독이 진짜 좋아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훈련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해서 유상철 감독이 맞아요. 제가 왜 골을 못 넣을까라고 해서 선수들은 골 못 넣는 거 보고 쟤는 안 되겠다 했는데 유상철 감독이 계속 믿음을 갖고 믿음을 좀 갖고 많이 번째로 넣어줬죠. 넣어주고 예.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날은 또 제가 다행히 바로 골대 뒤에서 다행이네. 서포터즈석에서 같이 봤는데 네네. 케인대가 정말 그 골이 일자로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케인대가 이 한 골을 넣으려고 인천에 그러게요. 왔구나. 비드업한 거구나. 네. 야 정말 너무 값진 골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의미와 맞아요. 유상철 감독님의 서사까지 보태지면서 정말 한 골 넣고도 이렇게 욕 덜 먹은 선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시즌 전체에서 한 골이었어요. 전체에서 한 골인데. 근데 그 진짜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 그 인천에서 이제 수원 삼성하고 또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감독이 수원의 감독이 이제 이임생 감독이었는데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임생 감독하고 유상철 감독하고 동기예요. 맞다. 그쵸. 근데 또 동기다 이제- 보니까 맞아, 같이 맞아. 이제 그때 이제 그 다 모든 팀들이 다 유상철 감독의 쾌류비라도 이게 눈물의 추천을 했었는데 인터뷰였죠. 그때 만나서 울컥했다고 했었으니까 음. 그 정도로 뭐 많은 축구인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많이 안타까워했게 했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남 원정 가서 비기면서 생존에 성공했고. 근데 그때 그거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분들 꼭 봤었으면 좋겠는 게 그때 그게 제 기억에 JTBC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천이 경남 원정에서 잔류 성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 이제 끝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상철 감독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개인적으로 뭐 분량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그거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안데르센으로 시작해서 임준용 대행으로 갔다가 유상철 감독이 결국은 이제
잡았던 그 2019년 시즌이었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00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뭐 또 먼 길을 떠나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시즌인데 조성환 감독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했는데 사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단축이 됐단 말이죠. 단축도 되고 무관중 경기가 됐죠. 네, 그리고 네. 조성환 감독이 올 때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제주에서 말아먹고 와가지고 결국은 이거 또 점프하려고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게 대단한 게 뭐냐면 2020년 시즌이 라운드 수가 더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더 줄어든 상황에서 살아남았어요. 27경기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정말 인천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아까 했잖아요. 잔류도 잔류지만 플레이오프 한번 가지 않은 것도 저기인데 그렇죠. 이때는 또 플레이오프를 갔어야 되는 순위였어요. 저희가 그때 맞아요. 11위였거든요. 그쵸. 예. 근데 다행히 상주가 내려가면서 상주가 김천으로 연고 연고 이전하는 이전을 거예요. 하면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연고 이전을 해서 강등이 된 게 아니라요. 재창단 그쵸. 네. 창단 네. 식으로 네. 해서 맞아요. 김천으로 네. 다시 재창단했고 예. 창단하는 팀은 그러면 무조건 이 부분도 K에서 하니까 시작해서 예. 해야 된다라는 정말 여기서. 그렇게 해준 덕분에 저희가 11위를 하고도 안 치렀죠. 예. 오히려 부산만 이제 예. 다이렉트로 떨어진 거는 부산이 부산, 다이렉트. 네. 그렇죠. 네. 와, 근데 이때도 정말 위험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때가 제일 위험했을 거예요, 아마. 예. 네네네. 정말 위험했지. 그 마지막 경기 하필 또 경인 더비였는데 그걸 이겼어요. 그때 또 그 서울에 이제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고인이 네. 되신 분 선수가 이제 김남춘 있었고, 선수. 네. 예. 근데 또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겨야 되는 우리도 경기고. 살아야 된다 예, 이거였으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경기가 또 좀, 나왔죠. 좀 예민해졌죠 또 그때. 네. 예. 이 경기를 기점으로 이 두 팀의 라이벌리가 더 그렇습니다. 험악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험악했지만 서울이랑 인천은 또 험악했던 게 옛날에 뭐 대한 옛날 역사에서 아까 그쵸, 저희가 그쵸. 언급 안 하고 넘어갔지만 네. 콕콕신 너무 많아. 네. 얘기가. 그 그 오랜만이다. 콕콕신 그 사건도 옛날에 네. 있었고 그리고 네. 대안이 세레머니 받고 이제 사실 인천 팬 역주행 한번 거의 인천 뭐 팬들이 아르바이오급 하나 인천 팬들이 있었고. 강성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렸던 사건이 아마 콕콕신 사건이 네, 그거일 그쵸. 거예요. 많어. 그리고 인천에서 많이 이적을 해 가가지고 갔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죠. 기억이 또 가깝다 보니까 또 그런 뭐 김진야 이동이 선수 많았죠. 이적도 있고 네, 등등 그쵸. 엄청 많죠. 아 그래요. 김진야 선수는 좀 많이 좀 생각지도 못한 이적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때 뭐 서울 팬들이 얘기하는 건 뭐 그거죠. 우리는 이제 선수가 사망을 해가지고 추모를 하는데 니들은 뭘 아무- 좋아하냐 박수도 잔류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아. 게 어딨냐 하면서 그 감정이 지금 한 몇 년째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그게 오고. 또 2021년 시즌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네. 그리고 연맹도 사실 이거를 날짜를 하필 왜 계속 이 날짜를 그러니까 주는지 나도 굳이 왜 그 날짜로 굳이 이 잡아서 날짜를 매치업을 해줘야 되는지는 서울 모르겠지만 팬들이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뭐라고 했어요. 불만을 했어요 프로연맹에. 왜 하필 김남춘 선수 2021년이 그랬거든요. 그때 왜 하필 또 인천이랑 잡아주냐. 네. 눈치 없다 그날 이러고. 승리를 함으로써 그나마 이제 그 다음 경기 내리 3으로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잔류에 또 성공을 했고요. 네. 2021년 시즌도.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인데 지난 시즌은 사실 저는 끝밥은 마무리만 얘기할게요. 9월달 얘기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 그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얘기 안 하면 안 사실 돼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쿠팡 플레이에 이 비상 2022를 보시면 있습니다만. 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아까 말했던 그 9월이 네.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연휴에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경기가 진짜 저한테는 진짜 인천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아니 우리 다 그때 직관을 했잖아요. 나도 직관했잖아. 네. 나 진짜 어이없었어요, 진짜. 아니 물론 이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던 경기. 몇 년도 경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이요. 작년 거요. 3대 1에서 3대 3 된 그 경기. 김민석 선수가 네.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었죠. 근데 진짜 그 경기는 제가 사실 정말 분노해가지고서 나 한동안 인천 안 좋아할 것 같다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반대로 저랑 이제 지인분들하고 같이 저희 집 TV로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네. 정말 월드컵처럼 기뻐했었어요. 근데 네. 그 시간대가 그럴만해요, 들어가는 근데 상황이면 진짜. 정말 그리고 그럴만했어요. 그때 축구에 네. 별로 관심 없던 옆에서 보시던 저희 노금 감독님조차도 정말 월드컵처럼 좋아했어요. 그때. 근데 이런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팬이 될 팬이 수밖에 될 없어. 수밖에 없어. 없어요. 없어. 네. 아니 어떻게 90분에 2골이 들어가냐고요. 90분 추가 야, 시간. 근데 김대중 선수가 머리를 한 골 넣고 그렇죠. 김민서 선수가. 네, 저는 네. 거기까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끌어올려갔으니까. 와 마지막에 김민석 선수 골 들어갔을 때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죠. 저희 네. 그때는 저는 진짜 그냥 할 말이 없고 진짜 여기까지는 진짜
이 삐리리야 이게 나오는데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게 안 나오고 야 왜 그걸 못 버티냐 뭐 이러면서 그때 맞아요. 옆에서 봤는데 나 진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던 근데 진짜 모습이니까. 저희한테는 정말 짜릿한 기억인데 아, 상대방한테는 뭐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을 것 말했던 같아요. 트라우마라는 게 딱 그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이가 그냥, 없었어. 안 그랬어. 그냥 이러고 지켜보고 있고 양 기자는 허탈한 웃음만 계속 맞아. 막 실수만 제가 거의 개인적으로 작년 경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경기예요. 아 개인적으로. 아마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비겼어도 이렇게 좋아하지 한 명은 않은 허허허 웃고 있고 한 명은 그냥 어이없어서 계속 보고만 있고 한 명 욕만 하고 있고. 극대소 상태로 그 요즘 그 유명한 야구 저기 방송에서 그러잖아 10시 10분 딱 제가 아, 그거였어요. 그렇죠. 10시 10분 있죠. 그때가 저희가 이제 무고사도 나가고 그렇죠. 고배로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때마침 별로 이제 기대 안 했던 그러니까 막 골을 이렇게 넣어줄 거라고는 기대 안 했던 이강현 선수가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또 골을 그 전 경기에도 넣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광주로 갔을 거예요. 그 아, 네, 근데, 갔어요. 네, 광주로 맞아요.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수원전에서도 딱 선제골인가를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저 선수가 이렇게 또 팀을 먹여 살려주는구나 하고 네네네. 있었는데 뒤로 이제 내리 3골을 먹고 나서는 좀 좌절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그때는 진짜 수원이 야 이제 드디어 승자 선수 간만에 하나 따는구나 네. 이러고 이겼거든요. 간만에 이기는구나 야, 이랬는데 그 뒤로는 정말 정말 진짜 공은 둥굽니다 진짜.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경기로 자력으로 진짜 정말 오랜만에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리고 2005년 이후 최고 성적이죠. 4위로 기록했습니다. 정규리그에서.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죠. 저는 제가 예전에 창단 첫.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천 팬분들하고 다른 이제 인천 팬분들 얘기했던 게 야 진짜 인천은 그 AC에 나가서 야 생각해봐라 숭이 아레나에 그 AFC 앤썸 딱 틀고 선수들 입장하는 상상만 해도 야 너 엄청날 것 같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그게 실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상상을 해봤는데 네. 근데 규정상 승희 아레나에서 못한대요. 아마 맞아요. 못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기장 규모 때문에 아마. 예, 그래서 상상을 하다가 좀 약간 깨졌어요. 그게 아시아드로 아마 상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문학에서도 할 수도 그래도 있으니까요. 플레이오프는 일단은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일단 되는 건 확정이 됐으니까. 네네네. 플레이오프는 네 플레이오프는 그렇게 하고 아마 본 대회에서는 이제 본 경기에서 아마 문학에서 할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원래 해외 사례도 이미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가까워. 아니 가까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숭이 아레나의 그 S석은 다 스탠딩석이었잖아요. 네네네. 맞다. 스탠딩석이 안 돼요. 안 돼요. 스탠딩석이 있으면 안 돼요. 음. 다 좌석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시화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가시화 다 레이솔이 싹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가시아 레이솔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 경기를 치렀었을 때 그 스탠딩석은 다 그냥 통천으로 다 통째로 덮었어요. 덮었죠. 그런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울산은 네. 그 좌석을 있을 아예 그- 깔았더라고요. 그렇죠. 자석을 깔아야 돼. 자석을 그래야- 깔았더라고요. 그래야 그 될것 스탠드 같아요. 잡는 네. 걸 하고 원래 자석은 그대로 맞아, 놔두고 맞아. 색칠만 해놨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전자석은 그 해야 다 그 앉는 좌석으로 해야 된다는 그 아니,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아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순위에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네. 뭔가 문학에서 하면 좀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것도 근데 의미 네. 있죠. 예, 네. 의미 있죠.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시즌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뭐 즐기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왜냐면 2주가 지나면은 또 순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인천도 바쁩니다. 네. 중간이 너무 두터워요. 이게 지금. 너무 네. 이렇게 중간에 두터운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음. 네. 3위부터 엄청나게 두텁기 때문에 4위부터인가 거의 한 네. 10점 내외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위 스플릿을 올라가기 위한 역대급 정말 지금 뭐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승강 강등 승강 플레이오프 치를 팀과 강등 팀은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소위 말하는 네. 잠재적 강등 라이벌 잠강라가 네. 세 일단 팀이 윤곽은 아예 났어요. 정해져가 이번- 있죠. 예. 그러니까 승강 그게 1+2잖아요. 네, 원표투죠. 다이렉트 강등 한 팀,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승강 두 플레이오프 팀. 두 팀. 네. 근데 지금 딱 10위부터가 그거잖아요. 네, 이미 좀 그렇죠. 10위랑 9위의 승점 차가 지금 10점 10점 차네요. 지금 네. 저희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지금 10점 차니까 인천이 30점이고 근데 재밌는 수원FC가 게 20점인데.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위로에서
광주, 대전, 제주, 인천의 승점 차가 너무 좁아요. 1점 차입니다. 1점 차. 맞아요. 네. 심지어 지금 대전, 제주, 인천은 똑같아요. 아니 승점이 3위, 3점. 3위까지 승점이 7점 차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래서 몰라야지. 한 달 네. 미치는 달이 아니, 나오면 네. 그냥 이게 아챔권까지 바로 올라가요. 말이 안 되는 게 9위랑 10위가 승점 차가 10점인데 네. 3위랑 9위가 승점 차가 7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빡센 적이 없어요. 아니 그 1위랑 2위 차이도 10점이 넘고 1위, 2위도 12점이거든요. 여기 근데- 벌써 끝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울산 우승 축하드린다고요. 아니 아직 축하드려요. 왜 지금 저희 2연패 어허. 팀이 지금 이겼잖아요 어제. 이기면 됐지 뭐. 녹음이 기준은 어디? 아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산은 뭐 이미 너무 당연히 확정이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볼 때 약간 근데 위험하다. 최근에 이제 네. 인천한테 한번 잡히고 네. 극적으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야 인천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또 네. 했는데 그 뒤에 또 수원한테 잡히는 거 보면서 어라? 야,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지금 쟤네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근데 울산이 수원한테 항상 주는 건 아니지. 여름이 약했어요. 울산이 그래가지고 항상 지금 몇 년간 그 우승을 2연패가 했는데. 커서 지금 봤는데 이제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잡힐 수도 예. 있겠다 싶은 12점이면 거예요. 예, 뭐. 12점이면 울산이 항상 요 여름 때가 항상 약했어요. 야,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포항이 조금 문제가 더 좀- 연승 뭐 한 두세 번 더 하고 울산이 조금 한두 네, 경기 삐그덕하면은 네.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서- 스플릿에서 그런 다음에 충분히 바뀔 수 스플릿에서 있어요. 제가- 동해안 예. 더비에서 또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어게인 2019. 어제 이겨가지고 어제 포항이 이겨서 이게 아니, 어게 2021이구나. 크다고 그 생각을 그러니까요. 한 게.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의 진짜 그거겠는데 느껴라 트라우마. 아니 근데 울산이 항상 우승 도전할 때 어게 2018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름이 약했어요. 아. 여름에 그래서 울산이 작년 우승했을 때도 초반에 꾸역승을 엄청 많이 해놔가지고 이 여름에 완전 꺾였는데도 그걸 버텼었거든요. 맞아요. 작년 흐름이 그랬죠. 예, 네. 아, 그 그러다- 지금도 똑같. 그러다가 스플릿에서 다시 전북을 살아나는 잡은 게 전북을 컸죠. 잡으면서 거의 확정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라서. 그리고 예. 지금 결정적으로 인천은 지금 FA컵 4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또 하필이면 또 매치가 또 전북이에요. 전북이에요. 원정 전북 이겨서 원정. 저희 지금 전북 2연전이에요. 리그랑 아, 네, 이쪽 FA 랑. 상이 그렇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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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이 2연정만 어떻게 해결하면은 뭐 대박 터지는 거죠, 진짜. 네. 재팟이 터지기 때문에 FA컵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 야. 아 근데 이거는 충분히 진짜 제가 볼 이기는 때 전북만 이기면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감독님 보거든요. 반대쪽.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인천이 아직 우승 FA컵도 없고 리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예요. 이제는 하나 타이틀 나올 때입니다. 결정적으로 아까 양 얘기하면은- 기자가 얘기했던 허정무컵 우승만 있고 그 결정적으로 무고사가 복귀했습니다. 이거 네. 그쵸? 아, 이거 무고사에 그게 대해서 한 크죠. 말씀 한번 네. 해주시죠, 감독님. 네. 많은 인천 팬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무고사 그 복귀 영상 네. 그 보면서 다 울었죠.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무고사 보러 이제 그 네. 대전 일단 전에 네. 갔었는데 네네. 그날 뭐 정말 꽉 차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쫙 도는데 무고사가 경기장을 네. 다 뭐 우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낭만이 네. 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무고자 선수가 워낙 인천에서 잘해가지고서 사실 빗세고베도 그 구단이 또 돈이 많은 구단이에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얘 한국에서 잘한 다음에 얘 데리고 오자 해서 그렇게 데려왔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못 써먹었거든요. 못 써먹었는데 진짜 그 와중에 이제 뭐 다른 팀에서도 무고사 데려간다 어쩐다 했었는데 결국은 참 무고사 선수가 인천을 선택한 거는 정말 이전에도 얘기하셨지만은 인천은 정말 낭만이 있는 팀이 아니나 싶어요, 진짜. 네. 무고사를 좀 잘 모르고 무지성으로 그냥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기록만 보고 그 당시에 워낙에 이제 뭐 압도적으로 네네네. 15경기 9골인가? 거의 그냥 네. 안 갔으면은 득점왕 네, 그쵸. 확정이었죠. 확정이었죠. 그렇죠, 예, 네 예. 맞아요, 네. 왜냐면 거의 막바지까지도 네. 계속 위에 있었고 네. 네네네. 조기성 선수랑 그 경쟁했죠. 주민규 선수가 간신히 엎은 거예요 네, 마지막에. 그쵸, 네. 네. 그리고 나서도 3위였으니까. 음. 예. 아니, 그 당시 빗세고베가 그러니까 강등권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강등권이었어요. 강등권이었어요. 마음이 네. 급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예. 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사실 무고사 선수는 어떤 막 이렇게 막 기동성 있게 막 뛰어당기거나 막 그런 선수도 아니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또 스나이퍼. 타워형 뭐 뚝배기도 아니고 음. 그냥 꿀 냄새를 잘 맡아요. 그냥 어떻게든 알아서 그러니까 수원으로 잘 치면 넣어요. 타가트랑 예. 비슷해요. 네. 수원에 있었던 타가트라. 근데 그런 선수를 데려가서 이제 전술적으로 어떻게 써먹을지 잘 몰랐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다시 오는 거 보는데
약간 이게 뭔가 이제 이 선수가 갔다가 거기서 뭐 또 잘하고 또 딴 데도 갔다가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은퇴 직전에 다시 오고 이런 경우는 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딱 1년 만에 온 건데 그렇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선수가 저희 팀이 워낙 그 팀을 한 가정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너무 집이 가난해서 팀을 좀 집을 먹여 살리려고 외벌이 원양어선 같은 거 이제 타러 간 거야. 그래서 이제 팀에다가 그 저기 뭐 무적 이적료 이제 벌어주고 예. 한 1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외박머리에서.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짠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딱 왔는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제 또 큰 형이 딱 이제 돈 벌다가 이제 원양어선 타고 돌아오니까 그 밑에서 이제 공부 안 하고 있던 동생들이 최근에 이제 혼나기 싫어가지고 막 제르소 에르난데스. 얘네들이 또 갑자기 그냥 갑자기 골 넣고 막 서로 지들끼리 어시스트하고 골 넣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제르소의 눈물이 그 의미였겠군요. 예. 갑자기 찾아온 위기감. 근데 제르소 에르난데스 요즘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뮬리치가 지금 잘하는 거구나. 에이. 웨릭 포포 왔다고. 그렇죠. 예. 그러네. 경쟁자가 있으면 원래 항상 그러니까, 예. 긴장을 하고 있죠. 경쟁을 해야 될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뮬리치가 최근에 왜 좋은지 드디어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저희 다음 시간에 조금 여기에 다음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할까요? 왜냐면은 다음 작품이 사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소림 축구 작품을 에? 할 거예요. 왜 갑자기요?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왜 하는지 들어보시고 소림 축구 혹시 궁금하신 분들 먼저 좀 봐주세요. 일주일 더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